콘서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네. 어, 앞서서 호선님께서 이제 김미경의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김미경 님의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음, 좀 리얼 스토리 같아서 참 김미경 씨의 책을 읽을 때는 가슴이 막 벅차오름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탁상공론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자신이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쓴 책이라는 생각이 항상 어떤 책이 출간될 때마다 읽어보면 그런 울림이 많은 책이었어요. 그냥 책을 읽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하죠. 심심해서 읽을 수도 있고, 내가 무언가 지식이 필요해서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싶을 때, 뭔가 답이 없을 때 몸에 해독을 하듯이 저도 이제 답이 없으면 책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옆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은 그냥 내가 나 이렇게 좀 버거워, 힘들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답은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책에서 많이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고, 이 김무경의 마흔 수업을 12월 그 우리 그룹 책 선정하면서 보게 됐는데, 2024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마흔 수업을 한번 같이 해본다면 이 북콘 식구들이 2024년을 정말 에너지틱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김미경의 마흔 수업 책 북콘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경 씨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라서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고요. 자, 들어가 볼게요.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다. 지금껏 성실히 잘 살아온 나를 의심하지 말자. 50대, 60대, 70대, 30년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이 온다. 지금의 나를 둘러싼 좁은 세계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무언가 막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다가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앞으로 30년간 또는 50년간 또는 20년간 정말로 내 인생을 더 잘 살아볼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이 구절, 한 구절 때문에. 그래서 그 앞부분에는 김미경 씨가 여러 가지 그 경험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30대, 40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래, 여러분들 너무 잘 살아왔어. 여기 계신 분들 열심히 안 사신 분 계세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 결과는 어떤가요? 내 결과는 흡족하세요? 여러모로? 호선님 어떠세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 누구 보고 못지않게. 결과는 흡족하신가요? 네. 아, 흡족하세요? 아, 네. 믿어볼게요. 그, 천천천 독서 모임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어, 여러분들이 잘 살았다면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 그거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잘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박수도 쳐주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행복은 습관이다, 걱정도 습관이다, 뭐, 성공은 습관이다, 뭐다 습관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이 습관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와닿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저절로 무언가가 조건이 주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돈이 많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막 사랑을 듬뿍 주고 이래서 꼭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습관화해야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많이 배웠잖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평하고 있고 그거는 패러다임 전환이 안 돼서 그렇게 습관화돼 있는 거죠. 패러다임 전환하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늘 습관이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요. 오늘 또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게 습관이에요. 8시 30분에 그래도 내가 1시간을 책을 통해서 무언가 내 삶을 내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되지 않으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오라고 해서 온 거는 한두 번이면 족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원해서 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습관들이 자꾸 내 삶에 정착이 되면, 저 멀리 갔다가도 다시 오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너무 대단하고요. 이렇게 습관을 잘 정착시키면 여러분들 미래가 밝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이제 중위 연령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구를 써봤어요. 지금 내 나이가 생물학적인 내 나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지금 여기 계신데 지금 김미경의 마흔 수업이라고 그래서 마흔? 여기 맨 마흔 살에 관한 것만 나오던데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지금 60대인데 뭐 난 50대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텐데 이런 물리적인 나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생물학적인 나이가 나를 발목을 잡는 허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프레임을 더 강화시키는 내 나이가 이런데 내가 이런 옷을 입어도 될까? 나이가 이런데 내가 이래서도 될까?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는 90세까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왜 당신은 내일 모레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는데 바이올린을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냐? 음,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린 연습 안 해도 너무나 천재이신데 연습하는 그 노인분, 그분한테 과연 생물학적인 나이가 중요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늘상 나는 나이가 이래서 그런 거는 좀 허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중위 연령을 얘기를 하는데요. 중위 연령이라는 건 내가 살아서 죽을 때까지 그 연령의 중간층 연령을 얘기해요. 옛날에는 환갑잔치가 있었던 이유는 60세의 사람이 많이 죽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환갑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환갑은 하나도 안 하죠. 그러니까 환갑 때까지 살았던 그 시대의 중간 연령은 언제냐면 29세. 근데 지금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중위 연령은 46세예요. 그럼 이거를 46을 더해보면 92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60에 죽는 게 아니라 92세에 평균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게 됐다는 거예요. 중간 연령이 46세인데 그럼 2024년 나의 중위 연령은 과연 얼마일까? 뭐일까? 내 나이에서 17을 지금 빼보세요. 왜냐하면 이 94년에서 24년 동안 17년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연령이.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가 60대라면 이제 중위 연령이 저 밑에 17을 뺀 나이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살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은주님 몇 살이신가요?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배가 더 많으니까. 아, 네. 여기서 물어보지 말라는 거는 이제 금물입니다. 그건 이제 제 네, 마음대로 할 거예요. 다 여쭤볼 거예요. 은주님 몇 살이신가요? 네, 83세입니다. 17을 빼셔야죠. 저는 20 빼고 싶어요. 그럼 몇 살이세요? 그러면 63세예요. 네. 은주님은요? 음소거 아, 해제하시고.
27입니다. 27. 네, 27에 아기 낳았는데. 아, 27으로. 후선님은 몇 살이세요? 36입니다. 36 축하드립니다. 애도 낳겠습니다. 향실님은 몇 살이세요? 쉬운 하나에 17 빼면 얼마야? 쉬운 하나에 17. 17을 빼라고요? 네, 향실님 나이에서 17을 빼요. 지금 바뀐 나이로 해야 되나요? 그래서 몇 살이냐? 스물, 잘 모르겠네요. 제가 더하기 빼기 잘못해가지고. 33세십니다. 33세? 와, 33세. 33세? 33세? 야, 진짜 33세답습니다. 여승님은 몇 살이신가요? 아, 지금 나이로 해서 하면 34이요. 34. 이거 다 네. 30대시네. 은서님은 몇 살이세요? 아, 이거 만 나이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얘기하세요. 만 나이든 어쨌든. 만 나이면 34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생물학적인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네, 34. 34, 34 아가씨. 정옥님은 대답을 못 하실 것 같고, 미자님은 몇 살이실지 말씀해 주실 수 없을 것 같고, 향리님, 네, 향리님 몇 세세요? 네, 몇 세? 34살이요. 34살. 순성님, 24살 같네. 순성님 몇 살? 43살? 43살. 미연님 몇 세세요? 미연님은 아직. 경아님 몇 세세요? 정아님 대답하기 힘드신답니다. 네네네네네. 맞습니다. 대답하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와, 지금 30대, 40대, 최고령자가 60대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의 마음 상태도 확 바뀌셨죠, 지금. 나는 30대야, 지금 현재. 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의 진짜 행복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돼요. 여기 김미경 씨는 여기 두 번째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를 썼더라고요. 세컨 라이프라고. 그래서 제가 쉽게 두 번째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추구하는 인생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세컨 라이프. 이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때 거기 앞에 제가 수식어가 붙었죠. 행복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결정권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독립을 해야만 이 자기 결정권이 비로소 이루어지는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경제적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 라고 한다면 자기 결정권이 아직 없는 것이고, 나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나한테 쓴소리를 해도 내가 박차고 나올 수 있을 때, 경제적 독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박차고 나오지 못하죠. 그냥 참고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동반이 되겠죠. 그런데 이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누구한테 비인간적인 대접 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분은 반드시 독립을 해줘야만 행복한 조건의 첫 번째가 해당이 됩니다. 내가 밥 굶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는 수행자잖아요. 근데 저희는 수행자는 아니고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유의지예요.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희가 아이하고 다른 점, 저희가 어른인 이유는 스스로 내 삶을 생각해내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성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보호자가 없어요. 왜냐면 나의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져줘야 되는 건 뭐냐면 정신적인 독립이에요. 이걸 이제 자유의지라고 표현이 됐는데 정신적인 독립이라는 거는 나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와 다른 나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지만 어린애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어린애 갔다가 다시 어른도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동물 됐다가 인간 됐다가 북콘 들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화났을 때는 파충류로 변했다가 다시 또 멀쩡할 때는 인간의 뇌를 가지고 또 멀쩡한 얘기 하다가 다시 또 엉뚱한 사람으로 변해버리기도 하고 그거는 내 인생 정신적인 독립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멘탈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사고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건 내가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내 삶을 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어느 누구와 살아도 아니면 내가 젊거나 늙거나 내가 외국에 살아도 행복한 나의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행복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바로 내 스스로 만든다는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훨씬 더 삶이 심리적인 포만감이 많이 드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여기 책에도 많이 나와요. 40대 엄마들이 만나가지고 집 몇 평 사냐, 자동차 뭐 타고 다니냐, 네 남편은 얼마 버냐, 너 남편 직업은 뭐니, 애는 공부는 잘하냐, 어디 대학 나왔냐, 이런 삶이 되게 많은 비교 프레임에 늘상 우리가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나 행복감이 평가된다면 행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건너뛰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네. 정신적인 독립 체계가 갖추어져서 비로소 남이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갔으면 정말 진정으로 축하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그 어른다운 마인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제가 북콘을 자꾸 하자고 하고 자꾸 여기에 들어와서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각자의 상황은 다 달라요. 누구는 자산이 얼마이고 누구는 얼마이고 그치만 우리는 다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래서 진정한 내 삶에서 배어나오는 행복을 함께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자꾸 이 북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책을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찾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의 표준값이라고 김미경 씨가 말을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내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데 행동이 누적되면서 자연스럽게 내 표준값이 만들어진다. 내 삶의 표준값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생각과 행동. 김미경 딸이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나 봐요. 자기가 하는 일이. 그런데 엄마가 늘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것을 다이어리에 써놨는데 엄마의 다이어리를 보면서 자기가 딸이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의 표준값이 이 딸한테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누이 너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엄마가 늘상 바쁘고 자식한테 뭘 해주지도 못했고 그리고 아들은 막 자퇴하고 이런 일련의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김미경 나름대로 본인의 삶을 살았죠. 너무나 열심히 에너지틱하게. 그게 딸한테는 삶의 표준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미경을 보면서 딸은 자연스럽게 자기
문제를 극복해 내가는 거죠. 엄마가 했던 것처럼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삶의 표준값이 내 생각이나 내 행동으로 다 배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년 뒤에 내 모습이 궁금하다면 내 삶의 지금 표준값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내 삶의 표준값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보시기도 하셨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걸 통해서 좀 약간 이제 느끼기도 하셨을 거예요. 알아차리셨을 텐데, 자, 내 삶의 표준값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좀 아까 제가 김미경의 그 모습을 보고 딸이 그걸 보면서, 자기의 삶에 그냥 엄마의 그런 것을 투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표준값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뭐에 의해서? 내 생각이나 내 행동에 의해서. 자, 내 삶의 표준값은 어떤 것 같아요? 질문이 조금 어려우니까 호선님부터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음, 이게 어떻게 내 삶의 표준값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습관을 좀 얘기하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 모습,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즐거움이 생겼을 때 대응하는 모습, 그다음에 얼마나 이렇게 루틴을 가지고 엄마가 살아가는가, 그다음에 엄마가 목표한 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그거를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애들한테 선포를 하잖아요. 음, 아니면 벽에 붙여놓든가. 근데 이제 음,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이제 애들한테 내 표준값을 보여지기도 하고, 나랑 같이 측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 음, 뭐라고 이렇게 딱 규정짓기는 뭐 하지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세워놓고 그걸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 습관? 이게 내 음, 삶의 표준값이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호선님은 엄마나 아버지한테 어떤 삶의 표준값을 자연스럽게 배우셨나요? 저는 엄마 아빠에게는 성실함을 배웠죠. 굉장히 성, 성실한 삶의 표준값? 그러니까 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육남매에다가 할머니 가족들까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 농사일을 통해서 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음, 그런 그 간절한 모습? 음. 그런 거. 그리고 남한테 돈 빌리러 가지 않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 노동을 통해서 우리를 다 키워내려고 하고, 예. 그렇게 한 모습이 저는 배워온 것 같아요. 그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그러면 호선님께서 지금 호선님의 삶의 모습에서도 하고 있는 건가요? 부모님의 삶의 표준값이 적용되고 있나요? 그렇죠. 음, 그럼 부모님의 삶의 태도가 좋은 걸로 호선님은 생각이 되시겠네? 예, 나름 이제 나쁜 것도 많이 있고, 그랬지만 저는 좀 과거를 재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엄마 아빠한테 배운 나쁜 표준값도 많았어요. 음, 어떤 둘이 이 대화하는 방식 자체에서 별로 소통이 안 되니까 아빠는 폭력을 좀 구사를 했었고 매래 폭력을 구사했었고 엄마는 맨날 집에서 도망가기 일쑤였고 아빠는 이제 나중에는 어, 어떤 폭력보다는 술로 자기 인생을 좀 망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지만, 그래서 부모님들을 봤을 때 과연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나쁜 것만 막 생각이 들어지잖아요. 부모님이 사는 모습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 선천점 빛 스쿨에서 배웠던 그런 것은, 과거도 내가 다시 재편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분 또한 살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난 모습이고 내 부모님이 공자고 맹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약한 구석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과거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이 얘기하길래 이제 저도 그렇게 그런 부분은 우리 부모님한테 되게 받아서 어떤 일을 하나 추진하고자 하면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고 쭉 추진하는 그런 것은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음, 우리 호선님께서 지금 과거를 재편성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표준값이,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저의 모습이 누군가한테는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텐데, 저 또한 누군가한테 영향을 또 받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다 부정적이고 긍정적이든 간에 재편성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지금 호선님께서 너무 앞부분에 자유의지에 관해서 잘 이게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삶의 표준값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잘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내 표준값은 내 자신이 잘 알아요. 남이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남들이 아무리 나를 계속 잘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한다면, 어, 나는 언제든지 우울한 감정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자책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감 없는 나의 모습에 나는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건 나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남이 나를 잘한다 못한다 이건 별로 내 삶에서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내 존재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내가 리얼하게 나를 알고 있는 내 모습의 표준값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바꾸면 10년 뒤에 내 모습이 그 표준값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10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다면 현재 지금 내 갖고 있는 나의 생각과 행동에서 배어나오는 내 삶의 태도를 바꿔보자. 이런 얘기가 삶의 표준값입니다. 제가 스프링 하나 그림 넣어놨는데 스프링을 왜 넣어놨냐면 바로 복원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림 한번 갖고 왔어요. 우리는 살다가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학적으로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복원력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복원력이 없으면 쓰러졌다가 잘 못 일어나죠. 그 기간이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나이 때문에 이 복원력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 내가 지금 자꾸 나이를 먹어가면 아픈 것도 많아지고 얼굴도 자꾸 처지게 되고 안 아프던 관절도 아프게 되고 갱년기 들어오면 마음도 내 마음 같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예전에는 잘 이렇게 품어냈던 것도 많이 힘들고 상처도 받게 되고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왜 그렇게 나는 소심한 종재기 같이 행동할까?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복원력이 쉽게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세포도 자꾸 늙어가서 우리는 자꾸 이거를 유지하려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유지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건강과 피부를 늘상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갱년기 때 사람들이 많이 아프죠. 많이 아파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방치하잖아요. 정말로 걷잡을 수가 없이 더 아파져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안 돼가지고 막 뱃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평상시 갱년기 생리 이전보다 두세 배는 움직여야 그 뱃살이 찌질 않아요. 먹는 것도 정말 적게 먹어야 내 몸무게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생각도 스트레스도 조절할 줄 알아야 몸이 붓질 않아요. 대사가 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복원력을 갖는다는 게 내가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하나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건강이든 멘탈이든 돈이든 어떤 것도
두 배, 세 배의 노력을 해줘야만 그나마 지금의 상태를 유지해도 다시 떨어지고, 유지해도 다시 떨어지고 이래요. 근데 이 복원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김미경 씨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오래 살게 됐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자. 안 돼도 자꾸 된다고 하자. 지금 나의 모습을 자꾸 살지 말고. 그래서 미래 시간 조망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10년 뒤에 마주할 나의 그 모습을 조망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 가만히 있으면 더 건강해질 것 같은데 내년 되면 내가 내년 되면 부자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돈을 버는 속도도 벌기도 어렵지만 복리 개념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돈을 까먹는 것도 복리 개념으로 까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돈을 지키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자기 관리를 막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들 있죠. 뭐 여러 가지 자기 삶을 윤택하게 살려고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막 여러 가지 하죠. 그것을 굿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굿. 그냥 좋은 거죠. better는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자기가 옳다라는 패러다임에 빠질 수도 있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기만 잘났다고 살다 보면 코크나 될 수 있으니까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거는 정말 더 좋대요. 혼자 하는 것보다 굿보다 더 좋은 게 공동체에서 함께 소속돼서 무언가를 하는 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베스트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돈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루틴이 돈이 되는 일이에요. 돈이 되는 일.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루틴이 10년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나는 드라마 보는 게 나의 루틴이야. 하루에 두세 시간씩. 그런데 10년 뒤에 드라마 보고 있는 나를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두세 시간씩 드라마를 봤는데 10년 뒤에 생각하니 그때도 드라마 보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왜 건강이 이 모양이냐? 나는 왜 돈이 더 없냐? 라고 그때도 한탄하고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거를 바꿔주면 좋다는 얘기죠. 근데 혼자 하면 바꾸다가 못 바꾸고 바꾸다 못 바꾸고 내가 언제 이랬다고 하다가 또 못 바꾸고 나는 뭐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내가 왜 뭘 다른 걸 먹어 이렇게 하고 자꾸 자기 자신의 잠재 능력을 끌어내지 못하고 그냥 사장시키는 거죠. 사장시키냐 안 사장시키냐는 나에 따라서 달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루틴이 공동체에서 함께 하고 있는 거면 더 나의 그 능력이 신장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루틴들이 모여서 돈을 만들어낸다면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뒤에 마주할 내가 그런 루틴을 갖고 있다면 정말 좋은 모습으로 될 거고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기대하지 않으면 절대 현재를 열심히 살 수 없대요. 왜?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뭐.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몰라 오늘 피곤해. 오늘 피곤한데 뭘 책을 읽으라는 거야.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게 계속 오늘 내일 계속 미루는 거죠. 왜? 10년 뒤에 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애쓰지 않으면 삶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버킷리스트를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천천천 비전스쿨에서 보물지도를 만들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내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 돼요. 버킷리스트 저거 이뤘으니까 또 다른 거 해야 되겠다라고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되진 않잖아요. 자꾸 이렇게 뭔가 애쓰니까. 그러려면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적 독립과 자유의지,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몫이죠. 단, 현재를 즐기면서 해야겠죠. 미래를 담보 잡혀서 현재를 너무 혹사시키면 오늘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저희는 생활근육과 성장근육,
나눌 수 있는데 항상 이걸 두 개를 공통적으로 하면서 살아요. 생활 근육은 새끼 그냥 밥 먹고 일하고 일상을 사는데 쓰는 근육이에요. 진짜 이 근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근육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김미경 강사님이. 반면에 성장 근육은 뭐냐면 새로운 꿈과 커리어를 만들고 슬럼프를 견디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을 계속 만들어가면 어느새 내가 성장해 있고 나의 커리어가 쌓이고 내 꿈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내가 생활적인 이야기만 계속해. 오늘 아침에 누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정말로 막 걔 진짜 미워 죽겠어. 뭐 어쩌냐 걔가 막 하면서 야 근데 오늘 점심 때 되니까 아유 호선님이 어떻게 어떻게 됐대. 뭐 그럼 걔 왜 그러냐. 저녁 때 되면 또 남편하고 앉아가고 아 오늘 내가 직장 상사가 이렇게 막 했는데 나 진짜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막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진부하게 나열되는 경우가 있고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서로 이야기할 때, 아, 어제는 내가 이런 루틴을 했는데 내가 참 좋았어.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해볼까 해. 내가 오늘 6,000보 목표였는데, 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너도 같이 한번 해볼까? 라든가, 아, 내가 오늘 이런 문구를 봤는데, 아,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 목계지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내가 진짜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야.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는 이것이 누적됐을 때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생활적인 걸 넘어가야 성장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어떤 근육을 많이 쓰고 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향실님은 하루에, 내가 생활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생활 근육을 많이 쓰고 사시나요? 성장 근육을 많이 쓰고 사시나요? 아, 성장 근육을 많이 쓰고 싶은데요. 음. 생활 근육을 많이 쓰고 있죠. 아, 그럼 성장 근육을 많이 쓰고 싶기는 하세요? 아, 그럼요. 어, 노력하고 있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 네.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늘상 하고 있는 이제 독서 모임에서 실천해 보자고 하는 것들, 또 나의 부족한 면을 또 이렇게 해보자고 나 스스로 결단하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죠. 음, 예. 그래서 조금 밑에 들어오기 전에도 아이들하고 또 시끄러웠는데, 그죠. 내 스스로 어제 발표나 오늘 발표했나요? 내가 스스로 이제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미팅 중에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음,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나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노력해 보겠다고 한 게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예, 또 이렇게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지금도 음, 미팅 중간중간 내가 아까 그 아이하고 그게 시끄럽게 했던 부분을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나 손잡고 자꾸 이제 이제 되돌아보면서 나를 또 점검하는 거죠. 아, 이 부분은 아, 다시 한번 또 음, 이거 내가 놓쳐버렸는데 어떻게 했어야 되나 이런 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음. 스스로. 아우, 우리 네. 엄마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식을 키우는데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 우리 그러니까 회원님이나 순성님 같이 아이를 다 키운 분들한테 들어보면요. 그것도 다 하나의 과정이었고 다 지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향실님도 지금 과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금 성장 근육 쓰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은주님은 어떠세요? 저도 성장 근육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면서 또한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엔 난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음, 식으로 계속 살아왔던 것 같거든요. 음, 아까 내 표준값 음, 물어보셨잖아요. 음, 네, 함께 긍정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어, 인사도 잘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자. 뭐 음, 이런 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저희 표준값이 아닐까 싶은 어,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하이리빙 속에서 하이리빙을 보면 저는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부지런하게 산다, 열심히 산다 그러는데 하이리빙 이렇게 미팅이 들어오면 하이리빙 사장님들은 다 성장 근육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 음, 모임에서는. 음. 아이고, 우리 표준값이 잘 정해졌나? 아, 네. 은서님은 생활 근육과 성장 근육 어떠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생활 근육을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주 3회야 어차피 뭐 미팅 참석하고 독서기 모임 참석하고 뭐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대충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성장 근육에 쓰는 것 같고요. 음,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좀 네, 커리어 만드는 시간도 부족하고 네, 새로운 꿈을 이렇게 뭔가 펼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죠? 네. 음. 근데 성장 근육을 꾸준하게 갖고 가시면 언젠가는 어, 이제 생활 근육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어, 여수님? 여수님 네. 어떠세요? 아, 저는 거의 24시간 중에 생활 근육을 24시간을 다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성장 음, 근육을 쓰려고 이렇게 음, 천천천 미팅도 참여하고 음, 나름대로 좀 변화를 하려고 성장 음, 근육을 쓰려고 음. 노력하는 모습이 생겼어요. 아, 멋지셔. 그러니까 여수님 계속 지금 한 번도 안 빠지고 특별한 그때 빼고는 계속 이 지금 북콘서트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참 네, 대단하셔요.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꼬박꼬박 무언가를 참여한다라는 그 자체가 대단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장 시발점. 어, 그것이 가장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순성님, 순성님은 어떠세요? 저도, 음, 생활 근육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은, 음, 내가 생활 근육을 많이 쓰면서 그 감정 소모라든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라는 그런 음, 거 있잖아요. 음, 그건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중요하지가 않는데 어, 남의 이목을 되게 중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예. 근데 이제 나 자신의 성장을 하려면 그런 게 음,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를 음, 음, 이제서 음, 이제서 조금씩 알게 되니까 어, 나도 생활 근육보다는 성장 근육으로 어, 많이 키워야 되겠다. 더 많이. 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제가 저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지는 않는데요. 음,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책을 항상 인터넷으로 샀었어요. 음, 근데 이번에 이거 김미경 강사의 음, 그게 마흔 수업을 이제 그 시립도서관에 새로 옮겨와가지고 빌리러 갔었어요. 음,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그 제가 놓치고 있었던 그런 광경을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어, 도서관에 가서 그 풍경을 보면서 제가 어, 나는 이거를 왜 이제까지 잊고 살았지? 정말 이런 음, 좋은 풍경을 음, 그 많은 서구의 책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면서 어, 와, 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난 헛살았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어, 네.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이런 기관도 많이 이용하고 하면서 이제 성장 근육을 많이 키워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 관계에서 나는 여지까지 좋은 사람으로 비춰졌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될 거야라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 속에 항상. 근데 음, 그거는 한 번이 어렵지, 한 음, 번 하고 나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걸 없잖아요. 음. 나만 그렇게 의식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쓸데없는 그런 이 시선에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의식을 하고 살았던 거. 그게 너무 음, 지금이야 생각하면 음. 제가 성장 근육을 키우지 못한 탓이 아닐까 해서 아, 저는 여기 김미경 강사가 얘기했듯이 하루의 루틴이 있잖아요. 루틴을 네. 하나씩 실천해 보기. 뭐 음, 새벽 5시에 일어나기 뭐 이런 음,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마 하나를 설정해서 시작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멋지시네. 거기까지 지금 진도가 다 나간 거예요.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렸네? 와, 멋지십니다. 아, 네.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네. 아, 정말로 선생님의 변화가 막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그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단하십니다. 향리님 어떠세요? 향리님 계셨는데? 어디 가셨지? 계셔요. 계시죠? 향리님! 향리님, 금속 해제했어요. 생활근육과 성장근육 중에 어떤 걸 주로, 향리님 말씀하시기 어려우신 상황이세요? 그러면, 혜원님, 혜원님, 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음, 저는 지금은 거의 성장 근육 쪽으로 살고 음, 있죠. 음, 어, 제가 이제 80부터 생각한 것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85세, 6세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얼마인데 너무 시간이 아깝고 하니까는 엄청이 쪼개섰어요. 음,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음, 글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들어오는 것도 젊은 사람들을 알고 싶어서 사실 들어오거든요. 내 생각을 조금 탈피하고 싶어서 음, 너무 늙었다는 것을 탈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있고 또 나를 좀 더 성장시키고 마무리에 가서 내가 후회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4시 반에 일어나면은 저녁에 10시 반에 잠잘 때까지 항상 짜여진 생활, 또 음. 요일별로 짜여진 거, 나만을 위해요. 지금 이제 남편도 세상 떠나고 나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성장 근육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다. 최고로 대단하셔요. 우리 회원님께서. 정말 저희들의 귀감이세요. 미연님, 미연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 다 말씀 나눠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생활 근육과 성장 근육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앞으로는 성장 근육을 더 많이 쓸 때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겠죠. 그리고 슬럼프를 견디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거를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건 저는 생존 독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변화해 갈 거고, 이 독서를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생존 독서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독서 모임을 여명이 가졌을 때 독서 모임을 4개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을 하니까, 어, 4번의 독서 모임을 진행해야 되니까 책 읽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막 이 책을 항상 이렇게 들고 엘리베이터 그 짧은 1, 2분 시간 안에 막 한 페이지라도 더 읽는 거예요. 그
책을 다 읽어야 되고 읽고 싶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1년에 읽은 책이 거의 이제 100권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읽은 책들이 저한테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참여하고 있어서 책을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저한테 상당히 제 삶에 어, 도움이 되었다는 거를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냥 책을 시간 있을 때 읽고 뭐 내가 심심하니까 읽고 이래도 되지만 내가 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꿈이 뭐 기후에 관한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럼 기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후에 대해서 그냥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뭐 짤막짤막한 그런 강의를 남의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그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이게 어떤 나의 커리어를 만들 만큼 지식 축적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원리에 해당하는 책을 봐야만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를 꽤 맞춰서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의 양도 많아야 되고 그 부분에 관한 내가 집약적인 독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와 관계된 내가 만약에 그런 기후 변화에 관한 어떤 미래의 꿈을 갖고 있다면 그 관련 부분 100권을 처음에 읽으라고 그래요. 100권. 그러면 그 100권을 읽다 보면 그거와 파생된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이 넓어지고 그리고 생각하는 틀도 달라지고 그 기후에 관해서 많은 전문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의 커리어가 되는 거고 그쪽으로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어떤 꿈을 갖고 있는데 그냥 꿈으로만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귀찮아. 막 지금 막 유튜브 막 보고 싶어. 막 이렇게 계속 그 순간순간의 쾌락만을 쫓아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1년, 2년, 3년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저희들 너무나 많이 시간이 빠른 거 느끼시잖아요. 50세 이후에 다 되니까 엄청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어느새 보니까 중반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이 있으시다면 책을 읽는데 정말로 생존 독서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느 영역의 책을 읽든 간에 우리는 인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내 갈등 요소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이제 북콘 같은 경우는 제가 진행하는 북콘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마인드에 관한 책들이나 여러분들의 그런 멘탈 강화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그쪽에 쓰지 않고 성장 근육에 썼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자꾸 하는 거니까요. 이런 곳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그런 멘탈 케어나 내 관계 능력이나 아니면 세상을 넓게 포괄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한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보고 그렇게 하시면서 본인이 원하시는 꿈에 관한 독서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느새 나의 성장 근육을 채워주는 심리적인 포만감과 여러분의 지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면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 요걸 해볼 거예요. 여기에서 지속 가능한 루틴 방정식 BOD를 얘기를 하는데 빙은 나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각인하는 거예요. 이 빙이 되어야만 내 삶을 기획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빙이 없이 무언가 행동만 취하면 다시 빙이 공허해져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걸 해서 뭐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포기하게 되고 나아가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빙입니다. 내 존재와 나 자신의 존재를 알아가는 이런 나와의 성찰에 관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게 가장 내 삶에서 중요한 거라고 김미경 강사님이 얘기를 하시고요. 저 또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내 삶을, 그러면 이런 나와의 시간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삶을 기획해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면서 그거를 집행해 나가는 거죠. 요 어, 세계가 하루 동안 항상 같이 공존해야만 내가 무언가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성장 근육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삶이 풍요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너 좋아, 너 예뻐, 뭐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도 나 자신이 너무 내가 대단하고 내가 너무 예쁘고 내가 너무 대견스럽고 무언가 될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은 꿈이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런 자신감을 그런 파스처가 생기게 되면 내 삶은 정말로 이제 뜨는 거죠. 밑바닥에서 기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번 겪어보자라는, 그래서 2024년에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이걸 함께 해보자, 같이. 그런 취지에서 김미경 마흔수업 같이 준비해봤고요. 다음 주에 이걸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임순성님께서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루틴 중에 하나라도 실천을 해보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과연 내가 혼자 실천해야 될 루틴은 뭐고 함께 해보면 좋을 루틴은 뭘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실천해야 될 것도 있고 함께 해야 될 것도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공통적으로 함께 실천할 것을 함께 해볼 건지 아니면 각자가 원하는 가장 간절한 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김미경은 일찍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을 했어요. 사람들하고 함께 새벽을 열어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동기부여하고 으쌰으쌰 화이팅 하자 이런 걸 했는데 김미경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어떤 본인의 의지체가 많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뭐 해라 마라 하지 않아도 본인이 돈 내고 하는 사람들이라 다 하지만 저희들 경우는 뭐 여기에 돈도 지불하지 않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상의해 보고 싶거든요. 제 제안이 어떠세요? 호선님, 네. 한번 제 제안이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음,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성님은 뭘 해보고 싶으셨어요? 혼자?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일찍 일어나는 거, 일찍 잘 혼자 못 일어나니까, 의지체로 못 네, 네, 일어나니까. 네. 네. 그러면, 다른 분들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아, 귀찮아. 그런 걸 뭐 따라 하시려고 그래요. 아,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귀찮아요. 이런 분들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되면은 저희들 이 방에서 함께 그거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잘 되면 더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말로만 맨날 하면 뭐예요? 한번 해봐서 이게 괜찮으면 21일, 3주 정도면은 조금 루틴이 된다고 하거든요. 21일 동안만 우리가 한번 해본다든가, 뭐, 걷기 운동 같은 것도 괜찮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괜찮고, 뭐,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그걸 해. 막 이렇게 회원님 맨날 내가 늙은이야. 막 이런 얘기. 그런 거 안 하기.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성장 근육을 쓸 수 있는 이런 내 삶에 도움되는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음,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여기서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라면 안 할 거예요. 근데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 할 거거든요. 은주님 어떠세요? 아직 생각한 바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자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해. 근데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면 하고, 뭘 하고 은주님 싶으신가요? 스폰서님이 시키면 그냥 해야 네, 되나요? 네.
그러면 성공하지요. 은서님은 어떠세요? 예,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싫어요라고 하면 안 할게요. 근데 저도 사실 하고 싶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같이 해보고 이게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루틴을 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공통적인 루틴, 뭐 미라클 모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해서 몇 가지만 같이 공통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어떠한 그런 거를 그 뭐 시간 배분을 해서 뭐 집행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공통적으로 할 거 한두 가지 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할 거 이렇게 딱 해서 목록을 적어서 이렇게 뭐죠? 그거 올려서 음.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오늘 뭐 성취했다 안 했다 뭐 하여튼 그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올리는 그런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똑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은서님은 여기서 하자고 정해지면 하실 거예요? 네, 할 거예요. 어, 이게 저기 이렇게 정해졌는데 여기 지금 몇 분 계시냐면 한 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으쌰으쌰 해서 내 루틴을 한번 이 기회에 만들어 보자라고 네. 딱 정해지면 함께 다 해야 되는데 은주님 어떻게 자신이 있으실까요? 이 보기가 뭔데요? 하시고 싶으신 게? 포기가 뭔데? 자, 미라클 모닝 하고 싶으신 분. 제가 이제 공유를 중지하고 이건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자, 손을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거 정하고 우리가 다 성장 근육을 높이는데 반드시 실행이 따라야 돼요. 그냥 여기서 저희는 지식적으로 이걸 많이 알기 위한 모임은 아니고 변화하고자 하는 모임이니까 한번 내가 뭐지? 자꾸 성장 근육 얘기 나오네. 아침에 정해서 그때 뭔가를 시작해보자. 그 미라클 모닝 미라클 한번 모닝이 몇 해보자. 시예요? 그걸 이제 정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5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도 너무 피곤했어. 왜냐면 이게 나한테 너무 이게 갭이 커버리면 이게 하다가 너무 힘들 수도 있어서 왜냐면 네, 저 같은 경우도 일의 양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늘상 이제 체력이 많이 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갭이 힘들면 이제 못하지. 그러니까 조금 적정 수준에서 정해서 그러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사실 저녁에 일찍 자거든요. 그런 습관이 되어야 힘들지 않으니까 자꾸 일찍 자는 습관을 가질 수 있어요. 늦게까지 뭘 안 하고. 그런 걸 자꾸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일찍 일어나는 거 습관 잡기 어떠세요? 것으로 일단 답 얼렁얼렁 정해서 우리가 이제 해줍시다. 자, 몇 시요, 몇 시? 몇 시에 시간이 어떠세요? 중요하죠. 시간. 그거 괜찮아요? 일찍 일어나서 화이팅하고 하루 시작하는 거 괜찮아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이제 시간을 제한해 주세요. 시간. 6시. 6시. 네. 누가 6시라고요? 나 윤여숙님, 새벽이야, 새벽. 윤여숙님 6시. 여숙님이 이렇게 미인이세요. 잘 보세요. 지금 화면 키셨잖아. 그러니까 처음 뵀네요. 반가워요. 와우. 바비 인형 같아요. 바비 인형. 아이고, 우리 여숙님은 6시에 늘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6시에 한 거고. 아니, 저도 6시 찬성. 왜냐면 뭔가 6시 정도는 일어나야 또 학교 가면 또 애들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6시, 저도 6시 찬성. 그래서 뭐를 나 해야죠? 7시 하고 싶어요. 너무 6시 그죠? 어려워. 은서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7시로 하자. 아, 7시? 방학이니까? 7시만 일어나도 7시 그래요. 그러면 일주 동안은 7시 하고 다음 주에 해보고 또 내리죠. 어때요? 6시 일어나실 분 6시 일어나고 7시 일어나세요. 아니,
저희 우리 윤 여사님은 뭐 너무 일찍 일어나니까 그분은 6시로 하시고 6시 반. 6시 반. 아, 여섯 제가 시반 요새 좋네요. 7시에 일어나서 운동 가거든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시 반에 일어나면 진짜 쓰러질 수도 있어요. 루틴은 뭐 좀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무척 이번 힘들 것 주만 같아요. 그러면 7시로 하고 다음 주에 좀 줄이는 건 어떨까요? 은서님을 위해서 그럼 그냥 7시로 합시다. 향실님도 7시라고 하니까 이번 주 7시 어때요? 네. 너무 또 좋아요. 급변했다가 또 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우, 작심삼일하고 그 끝나야죠. 그렇게 하면. 자, 7시 일어나서 우리는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아, 출석을 하는 저는, 거죠. 저는 책을 읽을 출석, 겁니다. 일어났어요. 책 뭐, 읽기. 일어났어요. 상했어요. 자, 일어났어요. 또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네, 자, 책 읽고, 일어났어요 한 다음에 내가 오늘 해야 될 루틴 하나만 정하면 어때요? 제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일어났어요. 제가 이렇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응. 그 양치하고 식전 물 먹는 거 있잖아요. 어, 이게 되게 지키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양치는 하는데 물이 이렇게 잘 미지근한 물을 섭취하는 게 되게 건강에 좋은데도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으니까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루틴을 저도 지금 정해놓고 아예 그냥 냉장고에 적어놓고 저도 체크를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음. 근데 되게 건강에 되게 좋은 습관인데 이렇게 정해놓고 해야지만 저도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하지만 되게 음, 건강한 습관이어서 음. 그런 것들 이렇게 아주 사소하지만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괜찮은 것 그래요. 본인이 일어났어요는 공통적으로 하고 같아요. 오늘 나는 음, 어떤 루틴을 실천하겠다. 그 한 가지를 음, 아침에 일어났어요 한 다음에 실천하겠다가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그 루틴을 계속 하고 싶으면 하고 그게 음, 좀 정착이 되면 다른 루틴으로 바꾸든가 그건 본인 마음. 음. 그렇게 해서 내가 안 되는 영역이라든지 습관화하고 싶은 영역을 정해서 음, 하는 거 어때요? 그리고 저녁 때 다시 피드백을 또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6,000보를 걸었어요. 음, 난 6,000보 예를 들어 걷겠다고 했다. 그러면 걸은 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피드백을 해야 되니까 저녁 네, 때는 몇 시에 피드백 해볼까요? 음, 카톡방에서 하자는 얘기죠? 그죠? 여기 그렇죠. 지금 카톡방. 카톡방에서. 저녁에는 9시에 자기 해야죠. 전에, 9시나 10시 정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일과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어서 해야 되니까. 그건 본인이 자기 전에 그렇게 하고 자면 안 되나요? 아니, 그래도 너무 시간을 정하지 말고. 늦게까지 까똑까똑 하면 안 되니까 딱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0 10시, 시부터 몇 시 사이. 10시. 그러니까 10시까지라고 하죠, 그냥 10시까지라고. 9시부터 10시까지 네, 네. 자기가 오늘 한 루틴을 하시고 거기에 자기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분들도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 여기 북콘에 계신 분들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공지를 할게요. 무음으로 다 하시라고. 우리 이렇게 저희도 응, 거기 그 김미경 책을 보니까 응, 감사일기가 있잖아요. 응, 예, 저희 아들도 지금 하루에 3개씩 하고 있는데 응,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응, 그래서 뭐 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오늘 감사했던 뭐 한 줄이나 두 줄, 뭐 응, 한 가지, 두 가지, 응,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나는 뭐 여숙이한테 이쁘다는 칭찬을 받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다. 뭐 이런 식의 그냥 아주 응, 간단한 응. 매일매일의 그런 감사 일기 문장을 응. 써보는 것도 되게 공통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그 루틴 실천한 거하고 음, 감사일기 음. 하나? 너무 많이 하나나 쓰면 두 개 정도. 너무 많이 쓰면은 못 써요. 네, 이제 또 네, 네, 저희가 또 에이코아도 또 딴 데 올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지면 힘드니까 음, 우리 감사일기 딱 하나, 네, 루틴 실천한 거 하나, 네, 이렇게 2개, 그렇게 올리는 걸로 하고 내일부터 오케이? 오케이. 내일 7시, 네, 내일 7시에 일어나 주세요. 네.
자, 우리가 한번 미라클 모닝을 또 만들어 보게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장 근육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돼서 모두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북콘 좀 시간 많이 지났어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네. 네, 다음 주에 책 못 읽으신 분들 한번 읽으려고 노력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 BOD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루틴한 생활을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거예요. 과연 내 자신감이 드는지 안 드는지, 정말 괜찮은지, 그런 거 한번 해볼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